안녕하세요. 무당혜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상담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조상님을 어떻게 찾는지, 신령님과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낮에 유튜브를 보시고 상담을 한 분이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신을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신엄마랑 같이 이제 그쪽에 계신 이제 신언니, 언니분들은 점사를 볼 때 막 보자마자 막 말문이 나오고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맞추고 막 여러 가지를 블라블라블라 짭짭을 하는데 자기는 그것이 잘 안 된다. 그리고 삼산을 돌 때는 분명히 조상님이 실려서 그러한 것들을 많이 느끼고 했는데 내리꽃 당일일 때는 잘 느끼지 못했고 이제 신당을 찾았는데 신당을 찾아가지고 점사 손님을 보는데도 이제 잘 나오지 않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있어가지고 제 유튜브를 이제 보시고 자기랑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서 이제 저한테 방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오신 분들의 이제 미처 이제 찾지 못했던 이제 뭐 동자님, 선자님, 할아버지 그런 모습들을 정확히 이제 어떻게 스스로 느낄 수 있게끔 스스로 자기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나올 수 있게끔 제가 오늘 좀 도와드렸고요. 제가 그분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소꿉놀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역할놀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좀 찾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대부분 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이게 내 생각인지 조상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이게 막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점을 볼 때는 구분을 하지 마세요. 내 생각이 꼭 조사님 생각이고 조사님 생각이 꼭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점을 볼 때는 이것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는 순간 점사는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지금 뭘 느끼냐, 어떤 느낌이 드냐, 이러한 것에 더 많은, 이러한 감각에 더 많이 집중을 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러한 느낀 것, 내가 지금 뭘 느끼냐, 할머니가 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할아버지가 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느껴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게 바로 무속에서 말하는 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러한 느낌이 순간적으로 왔다가 그냥 생각으로 바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러한 생각도 신령님이 조사님이 주시는 명기예요. 명기는 생각으로 주시고 서기, 지기는 몸의 느낌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너무 구태여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막 내가 조사님이 실리고 막 이러면 정말 막 극적으로 막 몸의 반응이 막 이렇게 일어날 것 같고 아니면 어떠한 강렬한 체험이 막 일어날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 강렬하게 그분이 오신 거를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고요. 어떤 큰 자연 관광을 봤어요. 환경을 봤어요. 우리가 와 진짜 저 장관이다. 저거 봐라. 어쩜 저렇게 멋지게 저게 이렇게 자연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지? 이거를 맨 처음 봤을 때는 우리가 이 풍경에 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거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황홀한 체험이었어. 와 이거 정말 이거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네. 이렇게 느껴요. 근데 이거를 100번, 1000번, 10,000번을 똑같은 풍경을 봐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극적인 어떠한 몸의 반응이 일어나다가 한 10,000번 봤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뭐 지금은 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렇게 와닿는 게 약해진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삼산을 돌 때 극적이게 느껴졌던 것들이 이제 내 몸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나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러한 극적으로 뭔가가 나타나는 게 쭉쭉쭉쭉 줄어들어요. 줄어들면서 이것이 평균값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떠한 상황이나 계기가 생기면 이게 다시 일어나가지고 다시 극적으로 뭔가가 일어나고 또 다시 수면 안으로 들어갔다가 또 어떠한 계기를 만나서 파동을 타가지고 큰 파동으로 일어났다가 다시 작은 파동으로 꺼지고 이래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지, 이게 멧돼지 조상님인지 뭔지 뭐 그걸 찾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냥 할아버지인 것 같으면 할아버지인 것 같아요. 할머니인 것 같으면 할머니인 것 같아요. 동자님 같으면 동자님인 것 같아요. 애기씨 같으면 애기씨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말을 자꾸 중간에서 전달을 해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전달을 자꾸 하시려고 하다, 전달을 자꾸, 그러니까 내가 있고 선녀님 있으면 선녀님 말을 내가 들어서 내가 그것을 전달하는 이야기식으로 이야기를 자꾸 하시길래, 제가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선녀님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선녀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지금 애기씨라고 생각을 하시고 말을 해보세요 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애기씨, 정말 애기씨의 얼굴을 하시면서 그러한 표정으로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된 것처럼 말을 해라, 할머니가 된 것처럼 말을 해라.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서히 말문이 나오고, 서서히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나오고, 서서히 할아버지, 할머니, 동자님, 애기씨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본인 스스로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저는 잘 적어서 요러한 것들을 원하시니까 요러한 것들을 하셔라, 그렇게 알려드렸어요. 이게 지금 당장 뭐 큰 무언가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작고 사소한 것들을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시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 부탁을 내가 오케이를 했고 내가 행하는 것 자체가 뭘까요? 그게 바로 합의예요. 합의. 우리가 맨날 합의를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합의라는 게 거대한 무언가가 아니고, 명패를 거대한 무언가를 가지고 내려온 게 아니고, 거대한 어떤 신체 감각도 아니에요. 바로 이러한 사소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히 하는 그러한 것들이 다 합의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합의라고 제가 알려드렸고, 그리고 항상 우리는 유치해져야 되고 어린애 같아져야 돼요. 그래서 역할놀이를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일례로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오셨다고 하더라도 나란 사람은 내가 의식이 사라지지 않아요. 다만 이것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무당회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당회전이 앞에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자, 만약에 할아버지가 오셨어. 할아버지가 내 몸에 실렸었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러면, 나란 사람이 뒤로 물러나요. 나란 사람이 뒤로 물러나고 뒤에 있던 할아버지가 앞으로 오셔가지고 할아버지가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얘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나란 무당 혜정이 다시 앞으로 오게 되고, 선녀님이 오셨어. 그러면 선녀님이 앞으로 나오게끔만 허용을 해주면 돼요, 내가. 그러면 선녀님이 아이고 이뻐라, 저것도 이쁘고 이것도 이쁘고, 나 이쁜 거 사줘, 나 선녀 나 부채 사줘, 이런 식으로 선녀님의 말투를 하면서 이렇게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내가 볼 때 나란 의식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내가 볼 때는 정말 유치하고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고, 이게 내 생각인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진짜 미친 사람 같기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짭짭이 되는데, 근데 이게 진짜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기하듯이, 역할놀이를 하듯이, 소꿉놀이를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야지만 이게 정확하게 돼요. 왜?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허용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반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게 소통이 더 원활하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우리 조상님하고의 소통은 전혀 다른 언어로서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도 예스와 노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상상으로 그거를 실질적으로 체험시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지? 이거 정말 안 돌아가네요? 이런 식으로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약속을 하셔라. 약속을 해가지고 이것을 점을 찍어가면서 물어봐라. 이게 이렇게 돌면 예스고, 이렇게 돌면 노다. 이렇게 잘 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돈대요. 그러면 나는 여자다, 나는 남자다를 해서 예스, 노를 한 다음에 그걸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언어로서 적용을 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물어가는 거예요. 오늘 손님이 뭐 때문에 오실까요? 돈 때문에 올까요? 집안 문제 때문에 올까요? 아니면 터 문제 때문에 오셨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점을 찍어가면서 찾아가다 보면 처음에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게 찾아가는데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100번 반복되고 1000번 반복되고 10,000번 반복이 되면 우리가 전문가들이 정말 능숙한 사람이 눈 감고도 그걸 하고 정말 빠른 속도로 뭔가를 만드는 그러한 달인들을 보면 그분들이 처음부터 잘한 게 아니잖아요. 계속 그것을 하다 보니까 몸에 익숙해지게 되고 몸에 그것이 남아있게 되고 그 흔적을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만의 요령이 생겨서 정말 숙달되게 무언가를 만들어내잖아요. 조사님하고의 소통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점을 하나씩 찍어가면서 찾아가는 것들이 이게 1000번이 반복되고 10,000번이 반복이 되면 그냥 가게 돼요. 그리고 그냥 가게 되고 처음에는 이것을 말을 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말을 왜 했는지 알게 돼요. 항상. 그렇죠. 우리가 그때 왜 그걸 했는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듯이 처음에 그렇게 알게 돼요. 근데 이것이 숙달이 되면 내가 하면서 알게 돼요. 아,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런 말을 뱉고 있구나.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하고 있구나. 내가 그것을 행동으로 하면서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더 익숙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기 전에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할머니들이 야, 무릎이 쑤신 거 보니까 비가 올 것 같다.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알잖아요. 왜? 항상 무릎이 아팠을 때에는 며칠 안으로 비가 왔다라는 선언적인 체험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비가 온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조상님하고 소통도 마찬가지예요. 소통을 계속 하다 보니까 미리 알게 돼요. 아, 이제는 할아버지가 나올 때가 된 것 같아. 아, 할아버지가 움직이시는 게 느껴져. 미리 알게 돼요. 그전에는 이걸 모를 때에는 내가 할아버지가 움직인 걸 알고 모르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할아버지가 움직인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이 시간대가 짧아지고 더 짧아지게 되니까 내가 움직이면서 아, 할아버지가 오셨구나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이게 더 숙달이 되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오시지도 않았는데 할아버지가 온다라는 걸 알게 돼요. 할아버지가 오시네. 선녀님이 오시네. 애기씨가 오시네. 이런 식으로 알게 된단 말이에요. 점사도 마찬가지예요. 점을 내는 건 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조상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통이 안 되니까 점을 찍어가면서 점사를 내다가 이게 소통이 잘 되다 보니까 이제는 말을 하면서 어떤 조상님이 어떤 점을 내시는지 알게 되고, 이게 더 원활하게 되고 더 잘 되게 되면 그 전에 어떤 손님이 오실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오자마자 돈 문제 때문에 왔죠. 여자 문제 때문에 왔죠. 남자 문제 때문에 왔죠. 남편 때문에 왔죠. 애기 때문에 왔죠. 부동산 때문에 왔죠. 산 때문에 왔죠. 장사 때문에 왔죠. 미리 알게 돼요. 미리 알게 되면 답도 미리 나올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묻고 답을 듣고 묻고 답을 듣고 하는 게 이제는 묻고 즉답, 증문즉답이 되면 묻고 답하고 바로바로 나오다가 더 원활해지게 되니까 그 전에 손님은 오시지도 않았는데 미리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적어 놓은 거를 그냥 그대로 그 손님한테 보여주게 하면 그 손님이 어머,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100명이면 100명한테 다 이렇게 된다는 건 없어요. 그거야말로 저는 사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말 내가 생각하고 있고 신령님이 오시는 거는 이런 느낌이어야만 돼, 이런 체험이어야만 돼, 이런 좀 극적인 뭔가여야만 된다는 생각을 좀 버리시면 사소한 모든 것들이 우리 신령님이 알려주시는 신호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크고 굵직하고 뭔가가 막 극적이고 뭔가 좀 이렇게 크게 해야지만 뭔가를 했다라는 그러한
심리라 그래야 되나, 유전이라 그래야 되나, 체험이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뭔가를 좀 시끌벅적해야지 뭔가를 했다라는 게 우리 종족 특징이긴 한데, 물론 그렇게 오실 때도 있고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한다고 해서 나까지 저렇게 된다라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은 저렇게 되고 나는 저렇게 안 되다 보니까 나는 저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에 휩싸여 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요. 이건 이 사람이 잘하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타고난 거니까. 내가 그게 안 되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야지, 이걸 따라간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이 사람이 하는 것 중에서 몇 가지는 내가 훔쳐올 수가 있겠지만 내가 완전 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처럼 할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버리는 게 급선무예요. 그걸 먼저 그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내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그러한 것들을 말씀을 해서, 말을 전해서 내가 알려드렸고, 그리고 어떤 조상님들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체험을 하게 해드렸단 말이에요. 제가 잘하는 게 바로 이런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쪽 방면으로 조금 더 특화를 시키기 위해서 더욱더 공부를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남기는 무당일 뿐인 거고요. 예. 그래서 유치하게 어린이가 되세요. 어린이들이 소꿉놀이를 하거나 장난감 놀이를 할 때 보시면 정말 그 캐릭터에 빠져들어서 쑥 들어가가지고 그걸 하잖아요. 연기자들이 캐릭터에 몰입을 하듯이.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되겠죠. 유치해 보이고 내가 하는 거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아닌 것 같이 느낄 수는 있겠지만 해보세요. 자꾸 하다 보면 내가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되고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는 푹 젖게 돼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하고 나서 정신이 들어와서 내가 이걸 했었네. 몰랐네.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네. 몰랐네. 내가 이걸 할 줄은 몰랐네. 다들 경험은 있으실 거예요. 내가 전혀 나는 이걸 못할 줄 알았는데 내가 이걸 해냈네. 이런 경험들은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조상님하고의 관계성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서로 신호를 계속 주고받다 보면 나는 한국어로 말하고 조상님은 영어로 말하던 게 조상님도 한글을 알게 되시고 나도 영어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서로 합이 잘 맞아진단 말이에요. 코드가 더더욱 잘 맞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합의가 잘 돼가지고 그때 되면 조상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명패를 들고 오셨는지 어느 줄로 오셨는지 자연스럽게 오히려 다 알게 돼요. 어디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무슨 명패 가지고 오셨어요? 그딴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금은 조상님이 오셨으면 그 조상님이 오신 느낌을, 기분을, 감정을 그대로 허용한다고 내가 말을 해주시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기분을 그냥 그대로 느껴보려고만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말이 하고 싶은 말이 억울하면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슬프면 슬프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오른쪽 배가 아픈데 이게 좀 아프지만 이게 뭔가 한이 맺힌 것 같아. 그러면 오른쪽 배가 아픈데 이건 좀 한이 맺힌 것 같아. 그래서 자꾸 입 밖으로 말을 혼잣말이라도 계속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턱관절에 힘을 빼고 합장을 하고 비손을 하시든 합장을 하신 다음에 아에 이오우로 계속 하세요. 그러다 보면 혀가 꼬이면서 이상한 말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그것도 하나의 신호예요. 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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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감정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게 직이란 말이에요. 갑자기 여기가 또 막 이게 좀
알인데 한 매치 우리 조사님도 좀 풀어드려야죠. 저도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통과 이러한 것들 말로 뱉어주는 게 우리 조상님을 풀어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역할놀이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허용, 잡신이든 귀신이든 밖에서 들어온 잡기든 그런 것들을 일단은 내 몸에 들어와서 내가 그걸 느껴지면 일단 그거를 허용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나랑 그 존재랑 두 명 다 앞에 나올 수는 없어요. 한 명은 분명히 뒤로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앞에 나와 있고 그 귀신이 뒤에 있으면 이제는 입장을 바꿔서 귀신이 앞에 나오고 내가 뒤에 있으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나란 존재성이 사라지지 않고 나란 존재성은 뒤에서 이걸 계속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소통을 하는 거예요. 네. 과연 이거는 몇 천만 원짜리 강의일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아무튼 허용을 해주세요. 그리고 충분히 느껴주세요. 그리고 판단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짧게 느껴지더라도 그냥 거기에서 짧게 느껴지면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맞춰주세요. 그러다 보면 더더욱 더 많이 알려주려고 하세요. 허용을 하지 않으면 막혀요. 근데 허용을 해주면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질문은 항상 유튜브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또는 공부를 해서라도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